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이동을 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또 그거 가지고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해상 검사,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5분? 길면 5분? 이 정도 줄 서가지고 받으면 돼서. 그 해상 검사 한 5분 걸려서 받으면은요, 생활하는데 뭐 일체 불편함은 없습니다. 뭐 이동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그 건강 코드라고 해서 그 확인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한국 그 언론에 보면은 이제 상하이 봉쇄를 가지고선 굉장히 좀 강하게 보도를 해요. 그런데 그 상하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있는 칭다오는 거의 일상하고 똑같이 지내고 있고요. 다른 도시들도 그런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죠. 정상적인 건 보도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국민들을 다 막 가둬놓고 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뭐 하늘을 찌른다. 뭐 중국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 엄청나다.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 굉장히 그 황당하고 뭐라고 그럴까, 이게 도대체 어이가 없죠.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뭐 어이없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맑으네요. 오전에는 구름도 참 예뻤는데 지금은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 된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밥대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밥이나 먹을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간단하게 무슨 이렇게 국물 있는 면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마라샹궈 이런 거 먹든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뭐 빵이나 하나 사갈까 싶습니다. 뭐 저처럼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식사 때만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남들 식사 안 할 때에 드시는 분들도 제법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중에 하나라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요새 뭐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칭다오도 중국의 일부니까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것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 동네 이제 유명한 한국 분들이 하시던 슈퍼였는데 저 하시던 분들도 얼마 전에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고. 이렇게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주재 기간이 끝나면 들어가고 후임자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간데 후임자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TO가 줄어드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원래 중국 쪽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사업을 규모를 축소하시면서 축소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도 이제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주로 한국이죠, 가신다든지 이런 건데, 제가
하는 일의 특징이 대기업 분들도 만나고 중소기업 분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중국의 사업이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예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더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는 칭다오 쪽에서 이제 해외 기업체에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중국 공무원분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기업이 여기 와가지고 투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돈 벌고 거기에서 어떤 더 큰 발전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작은 이익이라도 있어야지 하는 건데, 잘못했다가는 리스크가 크게 느껴진다면 누가 여기를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로 리스크가 그렇게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따져보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누가 크다 그러면 그냥 아 크구나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IPEF라는 어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어떤 대항하는 개념으로 요새 많이 묘사가 되던데, 거기에 이제 가입 의사를 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옛날 사드 때처럼 중국에 계시거나 중국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글쎄요, 이게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IPEF 가입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것도 일단 이러한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발은 담그고 놔야 된다 라는 정도의 입장을 보이는 걸로 봐서 제가 사실 그 말 듣고 많이 좀 안심을 했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색깔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그 병자호란 때 같은 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색깔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도 중국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견들을 잘 내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언론 매체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거 위주로 가시더라고요. 거기도 뭐 클릭수가 중요해서 그런 건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중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언론 기사 뭐 봤냐? 그런 게 있었어? 얘기하다가 이런 게 있니 진짜? 왜냐면 기사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남경 쪽이다 그러면 남경 계시는 분한테 얘기해 보면 되거든요. 뭐 그런 일이 아주 극히 일부 있었대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그 중국을 접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로 사람이 15명인가 죽었더라고요. 그런 일은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별로 세게 보도를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뭐가 사소한 게 하나가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앞다퉈서 또 보도를 합니다. 약간 이런 측면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 요즘만큼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글쎄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앞다투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중국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공부하고 접할 때는 중국이 완전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로 마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중국이 주목을 받으니까 제가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만 아마 남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쪽의 상황이나 이런 걸 더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작곡페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